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지금부터 웹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코 기술지원팀 박아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다공성 매체를 이용한 자동차 촉매 변환 장치 UCC의 유동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이나 순서를 보시면 다공성 매체를 활용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산업 분야들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동차 촉매 변환 장치 UCC의 다공성 매체를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하는 사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데모를 시연해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거는 다공성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들. 지금 뭐 그림에 나타나 있는 이런 분야들 말고도 다른 분야들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저희 솔코 고객사 기준으로 해서 제가 나열을 좀 했습니다. 먼저 보시는 거는 자동차에 있는 엔진에 배기가스, 독성이 있는 배기가스를 필터링을 해서 배출을 하는 장치, 뭐 이런 거. 그리고 자동화 장비에서 우리가 자동화 장비 안에서 뭐 압력의 조절, 그리고 양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해석, 뭐 이런 부분에서도 해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공기청정기, 소비자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원형이나 뭐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사각기둥 같이 생겨 있는데 이 안에도 보면 필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공성 매체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공성 매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필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하기에 앞서 문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에서 보면 자동차 촉매 변환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촉매 변환 장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엔진에서 나쁜 독성 가스를 촉매를 통해서 촉매 상태를 통해서 이제 희석을 해서 배출하는 그런 장치인데 장치의 이름이 촉매 변환 장치인 거고 여기 해석에서는 화학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동 해석을 해서 촉매 변환 장치의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성능을 평가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를 보시면 제가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 다공성 매체, 필터죠. 이 필터를 등방성인 매체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단방향의 다공성 매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속도라든지 유동 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우리가 내구성이라든지 유동이 균일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이 이런 촉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기판들, 촉매를 통하는 이런 기판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촉매하고 충분히 그 독성 가스가 유지가 돼야 촉매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해서 등방성일 때, 그리고 단방향일 때, 그리고 유동에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해석 종류와 순서를 보시면 솔리드웍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CAD에서 모델링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같은 인터페이스에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유동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유동 해석으로 왔을 때 CAD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모델을 해석용으로 단순화시키고 해석을 위한 FVM 모델로 우리가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 조건을 주고 해석을 수행한 다음에 결과를 분석하는 이런 순서대로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UCC의 모델링을 단순화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입구 쪽에서 엔진에서 가스가 배출이 될 것이고 이 관을 통해서 이 다공성 매체를 통과해서 출구로 이렇게 배출이 되는 이런 형상을 가지고 해석을 수행할 것이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다공성 매체의 속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데모에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해석의 영역이랑 경계 조건을 표현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입구 쪽에서 뭐 독성 가스가 공기라고 가정하고 12m/s로 들어온다. 그리고 케이스 1, 케이스 2로 두 가지 케이스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출구는 정압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계 조건은 모두 같은데 다른 것은 다공성 매체의 종류가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등방성의 다공성 매체를 사용하였고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입구단을 단방향 그리고 출구단을 등방향의 다공성 매체를 사용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것입니다. 다음은 케이스 1, 케이스 2의 해석용 모델로 변경했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먼저 데모를 들어가기에 앞서 해석 결과를 먼저 우리가 분석을 하고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석 결과를 보시면 해석 색상표 차트를 보시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까지 속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이 결과는 단면, 정센터에 있는 단면을 잘랐을 때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속도는 Z방향 속도가 되는 거고 Z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 지금 여기 좌표계가 있습니다. 좌표계를 보이시면 출구 쪽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이 Z방향이고 지금 이 화살표가 입구 쪽으로 되어 있죠. 입구 쪽으로 되어 있어 속도가 이쪽이 플러스 방향 그리고 출구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 결과를 비교를 해보시면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치우침은 형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쪽은 플러스의 속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즉슨 EV에 역류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케이스 1에 비해서 조금 더 균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역류되는 것들이 거의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 결과를 봤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런 기판이나 안에 있는 이런 구조물 같은 경우에 유체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내구성이 취약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결과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결과도 속도에 대한 결과인데 유동의 방향성과 특성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결과는 속도, Z방향은 같고요. 그리고 이쪽 부위에서 와류가 이렇게 역류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데모에서 제가 동영상으로 좀 이렇게 보여드려서 조금 더 쉽게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 결과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앞에 해석 결과 두 가지는 이게 시각적으로, 색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로 우리가 결과값을 분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같은 결과, 속도에 대한, Z방향 속도에 대한 결과값인데, 어디에 속도냐면,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스케치 1과 스케치 2가 있습니다. 스케치 1은 입구에서 들어와서 기판을 통과하기 전단에 X방향의, X위치 방향의 Z방향의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케치 2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기판을 통과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위치값, X위치에서의 Z방향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빨간색 스케치는 빨간색 그래프선을 보시면 되고, 파란색은 파란색 그래프선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비교를 해보면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케이스 1 같은 경우에 등방성, 이 매체 두 개를 등방성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 결과인데 수치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구간에서 보시면은 플러스 속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말은즉슨 이 부위가 역류를 한다, 유체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속도가 한쪽으로 훅 치우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속도차가 위치에 따라서 많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역류하는 구간이 1에 비해서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수치를 보시면은 케이스 1에 비해서 균일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출구의 결과값은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실제로 데모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인터페이스에서 보시는 거겠죠. 자, 솔리드웍스 인터페이스, CAD 모델 인터페이스에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수행을 하고 나서 그리고 같은 인터페이스에서 뭐 파일을 변환한다거나 하실 필요 없이 같은 인터페이스에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탭 중에서 마지막 탭에 오면 유동 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뜹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프로젝트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등방성하고 단방성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솔빙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 여기에서 한 가지 정도만 처음부터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CAD에서 템플릿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뭐 단위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설정 값을 넣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플로우 시뮬레이션에도 또 마찬가지로 템플릿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템플릿에서 바로 들어와서 유동 종류라든지 해석의 종류라든지 단위계라든지 세팅되어 있는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처음에
지금 하나가 이렇게 해서 생성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법사를 이용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처음부터 정의를 하게 되면 지금 아이소트로픽이라고 있기 때문에 제가 ISO라고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에 따라서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밀리미터 퍼 민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 단위계를 써서 단위 환산을 해서 집어넣으면 뭐 오류가 생기거나 변환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단위계를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서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뭐 온도 같은 경우에는 켈빈 절대값보다는 섭씨 온도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섭씨 온도라고 치고 뭐 압력이나 압력 같은 경우에도 뭐 바를 쓰시는 데도 있고 뭐 토르를 쓰시는 데도 있고 뭐 파스칼을 쓰시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단위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값도 뭐 10분의 1로 표시할지 100분의 1로 표시할지 1000분의 1로 표시할지 이런 것들도 다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계를 정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석의 종류인데 내부 해석과 외부 해석으로 솔리드웍스에서는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CAD 모델링을 하고 나서 해석을 위한 유동 볼륨을 다시 모델링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지오메트 그대로 유동 공간을 잡아주기 때문에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변환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 요것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UCC 안에 공기의 흐름만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내부 해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체의 종류. 그래서 공기로 선택을 하고 만약에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유체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유체를 정의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시면은 이제 벽 조건 단열이고 디폴트 값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초기 조건. 뭐 여러분들 열 전도 현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수행을 하실 때 초기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조건을 정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프로젝트가 새롭게 하나 생성이 됐죠? 하나가 생성이 되고 이렇게 해석 도메인이 자동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윗단에 트리 중에서 이 위쪽 부분이 프리 프로세서, 그러니까 솔빙을 하기 전 단계가 되는 거고 프리 프로세서 끝나고 솔빙이 끝나고 나면 포스트 프로세서 해서 결과를 분석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먼저 경계 조건을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경계 조건을 우리가 공기로 속도로 12m/s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면에다가 면은 내부 해석이기 때문에 안쪽 면을 클릭해야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속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속도를 가지고 12m/s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쪽 면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좌표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X방향이 기본 방향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방향 쪽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면을 제대로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m/s를 정의를 하시고 유체가 흘러와서 또 나가야 되겠죠. 그죠?
에너지 보존 법칙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또 나가는 조건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출구단도 마찬가지로 안쪽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출구단은 우리가 정압으로 세팅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정압으로 정의를 해주고. 그러면 경계 조건이 다 정의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의 주제죠. 다공성 매체, 필터. 필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다공성 매체에서 다공층 매체를 삽입해 가게 되면 이 기판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다공성 매체의 속성을 정의를 해놨어요. 정의를 해놨는데 이 속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 우리 앞에서 보고 왔죠, 그죠? 아이소트로픽 등방성의 필터예요. 그래서 항목 속성을 보면 자, 다공성이 0.5 0.5가 의미하는 거는 유동 볼륨이 필터에서 0.50%가 유동 공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투과성의 유형이 등방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필터 종류가 보면 등방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방향, 뭐 축대칭, 뭐 직교 이방성 여러 가지 방향성의 필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을 선택한 다음에 계산 공식, 우리가 필요한 설정 값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세팅되어 있는 값은 속도 오전성으로 해서 A, B 값을 정의하는 것이고 이 값은 필터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미리 사전 정의되어 있는 필터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봄용 공기 필터라고 해서 사전 정의되어 있는 필터들이 있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유동 볼륨이 50% 정도가 되고 필터에서 등방성이고 계산식은 보면은 저항 계산 공식을 보면은 압력 강화에 따른 속도가 되겠죠. 테이블로 확인을 해보면 속도에 따른 압력 강화 이런 데이터 값들이 있어야 우리가 다공성 매체 필터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할 때도 펜 사양이나 스펙을 볼 때도 보면 속도에 따른 뭐 아니면 유동 볼륨에 따른 압력차 다한 값들이 다 스펙이 정해져 있죠. 마찬가지로 필터들도 모두 스펙,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을 우리가 획득을 해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구하는 것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죠. 자, 일단 그러면 등방성, 그죠? 등방성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이렇게 그러면 등방성이기 때문에 이런 화살표 X, Y, Z 방향의 모든 화살표가 생성이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정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해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꼴을 우리는 속도값이 필요하다. 그래서 평균 속도를 구할 거고 그리고 입구단하고 출구단의 압력을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입구단하고 출구단의 전체 압력값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다 경계 조건하고 다 정의를 한 다음에 무슨 해석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결과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프리프로세서 정의하는 것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런을 돌리고 나서 이제 해석의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해석의 결과는 이미 제가 해석을 해놓은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경계 조건 12m/s의 속도로 들어가고 공기가
그리고 정압을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다공성 매체, 아이소트로픽 등방성으로 지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골도 이제 인넷 값에 이제 입구단의 토탈 프레셔, 전체 압력, 그리고 가운데 단의 또 압력, 출구단의 압력, 그리고 압력 강화들. 이 관의 압력 강화, 이쪽의 압력 강화를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서 봤던 결과하고 같은 결과들이죠.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결과값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Z방향 결과를 이 단면에 대한 거, 센터 단면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단면에 대한 값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유동의 궤적, 유동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왼쪽 방향에는 공기가 역류하는 이런 머무른 정체하는 이런 구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애니메이션으로 확인을 해보면 좀 더 유체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해석을 하다가 뭐 뭔가 조금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에는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위치값, 여기 스케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케치는 해석이 끝나고 난 후에 하셔도 되고 해석 전에 해놓으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위치값에 대한 내가 결과값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등방성일 때 하고 단방향일 때 일일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결과를 열어서 보려고 하니까 비교가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는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아이소트로픽 프로젝트하고 단방향 프로젝트 두 개를 비교를 할 거고 결과값은 이제 단면, 프로젝터리, XY 플랫 등을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하고 싶다. 이렇게 확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트라젝토리도 이렇게 두 개를 확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XY 플랫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조금 모자라죠? 이게 입구단에는 우리가 나가는 단은 결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겹쳐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결과들이 비교해서 한 번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결과 차이가 조금 나죠? 이 빨간색은 단방향의 매체를 사용한 거고 노크색은 등방성을 사용한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 결과를 분석했을 경우에 설계가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금 얘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는데 치우치지 않게 이쪽 들어간 입구단을 정센터 부분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뭐 설계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등방성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좀 빨리 마모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계에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모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어떤 제품을 이제 해석을 통해서 성능을 평가를 해보면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향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 비용이 최소화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품에 관련된 거, 생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 엔지니어 입장에서 또 새로운 인터페이스나 학습이 필요 없이 CAD 설계를 하고 바로 그 인터페이스에서 다른 공부할 필요 없이 바로 해석을 수행을 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유동 볼륨을 새롭게 만들거나 해서 데이터를 변환할 필요 없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웨비나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받을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메일로 질문이 없으시네요. 네. 만약에 나중에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